대만을 대표하는 TSMC가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텔의 신제품 개발 지연으로 TSMC는 3나노 생산 계획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인텔이 2022년 하반기에 양산하려고 했던 신제품은 제품 설계 문제로 내년 하반기로 지연되었다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TSMC는 인텔의 물량을 바탕으로 2022년 하반기에 3나노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갑작스러운 딜레이로 인해 2022년 3나노 양산 계획에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2023년에 계획되었던 모든 3나노 생산 계획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TSMC는 약 1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발생하는 대참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텔이 3나노 신제품 양산을 취소하지 않았어도 TSMC가 2022년 하반기에 3나노 양산에 실패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TSMC가 처참한 3나노 양산 수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의 3나노 공정 검증 지연 때문에 인텔이 눈물을 머금고 신제품 양산을 연기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TSMC의 3나노 첫 고객 인텔의 신제품 생산이 연기되면 TSMC의 3나노 고객사는 애플만 남게 됩니다. 애플과 TSMC의 관계는 정말 돈독한데요. TSMC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애플과의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TSMC의 회사 이름을 애플 반도체라고 부르자는 농담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애플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는 TSMC에서 생산됩니다. 전문가들은 TSMC 3나노의 수율이 처참하기 때문에 애플 전체 모델에 3나노 공정을 적용하는 것은 2024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삼성 핸드폰은 애플보다 더 빠르게 3나노 반도체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선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 TSMC가 3나노 양산 수율을 삼성전자 이상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애플은 TSMC에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애플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현재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물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인 애플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돈독했던 파트너십을 뒤로하고 TSMC에게 대만산 표기를 대만, 중국 또는 중화 타이베이로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강력한 우군인 줄 알았던 애플의 행보에 현재 TSMC와 대만 국민들의 받은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일찌감치 3나노 양산을 성공시켰습니다. 성공 이후 삼성 파운드리는 계속 3나노 양산 물량이 취소되는 TSMC와 다르게 꾸준히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기술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공룡 IT 기업은 앞으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3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려 할 겁니다. 그때 TSMC와 삼성 중 어떤 기업을 선택할지 결과는 안 봐도 뻔하겠죠? 사실 새해가 시작했을 때 대만 국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고 TSMC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수직 상승했기 때문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대만의 1인당 GDP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고 떠들어댔는데요. 대만 사람들은 TSMC와 삼성의 관계처럼 한국을 꼭 이기고 싶은 라이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만 사람들이 2022년에는 대만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추월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이런 대만인들의 기대는 점점 부풀어 올라 한국에 대한 조롱으로 변화했습니다. 많은 대만 매체들은 한국 경제와 삼성의 기술력을 저평가하면서 10년 안에 삼성은 TSMC를 이길 수 없다는 호언장담을 내뱉는 등의 무례한 언행을 일삼았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의 기술력이 TSMC보다 뛰어났던 거죠. 결국 TSMC와 대만 사람들은 본전도 못 찾고 자신들의 고객을 뺏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TSMC는 점점 쇠퇴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TSMC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타이완 해역에서 전례 없는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상로를 장악해 전략물자의 운송을 방해해서 경제보복을 하기 위함이죠. 무엇보다도 펠로시 의원이 TSMC의 창립자 모리스 창과 사장 마크 리우를 만났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TSMC의 사장 마크 리우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TSMC를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만약 중국이 군사행동이나 침공이 이뤄지면 TSMC 공장이 운영 불가가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말로 중국을 협박하고 있죠.
실제로 TSMC는 최근 3나노 경쟁에서 삼성전자에게 뒤처져 있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자원 중 하나입니다. TSMC는 이 점을 잘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은 7나노 반도체를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아직 완전하지 않고 7나노 이하의 첨단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는 전적으로 TSMC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에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죠. 당장 TSMC가 생산을 멈추거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을 줄여버리면 중국은 당장 첨단 우주 산업이나 무기 개발 등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TSMC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TSMC 창립자와 사장이 펠로시 의원을 만나는 중국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행동을 해도 실질적으로 TSMC에게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TSMC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3나노 수율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TSMC는 지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TSMC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과 같이 큰 소리 낼 수 없을 겁니다. 시장 도태가 예정된 TSMC는 안정적으로 3나노 양산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은 기술력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지난 4, 5년 동안 삼성전자는 정체되어 있었죠. 해당 시기에 삼성전자는 TSMC와 경쟁하고 있었고 수장이 없는 삼성전자는 TSMC에게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복귀와 함께 빠른 속도로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재용 부회장은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한국 공항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을 외치며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다짐했죠. 삼성의 초격차 전략은 단순히 시장에서 상대적 순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 기술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은 지금 조직, 시스템, 인재 영입, 장비 확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격차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룡 기업 구글이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초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삼성은 반도체 하드웨어 산업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TSMC의 3나노 양산에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과 TSMC의 격차는 삼성이 추구하는 것처럼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퀄컴도 삼성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퀄컴은 아직까지 TSMC와 양분하여 생산을 맡기고 있지만 지속해서 수주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AMD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3나노 공정을 맡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AMD와 함께 엑시노스 2200을 개발하는 등 긴밀한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주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AMD의 파운드리 수주를 받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외 IT 전문 매체는 삼성전자와 AMD는 같은 주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에 기반을 둔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 삼성전자와 AMD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은 서서히 삼성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서 고객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객 하나하나가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인데요. 소위 팹릿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설계회사는 생산을 위탁하는 파운드리를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추구하는 3나노 설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공정에 GAA라는 독자적인 신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의 GAA 기술은 TSMC가 준비 중인 핀팩 공정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차단기로 전류를 막아 신호를 제어하는 핀팩 공정에 비해 전류 흐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점이죠. 이렇듯 파운드리 회사마다 추구하는 기술과 방향성이 다른데요. 이는 반도체를 설계할 때 과거와 현재 미래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들은 파운드리를 교체하면 설계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고객 확보가 중요한 현재의 단계에서 TSMC의 부진은 대만에게 뼈아픈 손실이겠죠. 그렇다고 삼성전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TSMC만큼 고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3나노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삼성이 시장이 만족할 만한 수율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삼성은 한다면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헤치고 시장에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리자리를 지켜온 기업이죠. 이번에도 삼성이 초격차 전략을 통해 명실상부한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